이준석이 일종의 이제 호기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우리라도 못 만들겠나. 쉽게 말하면 아직 배지 하나도 못 달고 있는 애들이 마이너스 3선. 마이너스 3선인 주제에 위성정당까지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역구를 한둘이라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해야 되는데 네. 오기로 한 놈이 있나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최소 6석 이상을 확보를 해야 3번을 쟁취할 수가 있는데 이미 이준석은 나름대로 6석을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명단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준석이하고는 일부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저는 이게 연동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한동훈이 더더욱 이탈자를 조지는 못 나가게끔 하는 절대 이준석이 3번을 차지할 수 있게끔 돕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위성정당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에 올인하고 위성정당을 할 수 있는 다른 당하고 연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는 지역구 하기에도 벅찹니다. 저는 대구나 이쪽에 뭐 공천을 내가지고 최소 원내 교섭단체 이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뭐 10석에서 20석 이상을 지역구로 당선시킨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어요. 근데 위성정당까지 하려고 치면 추가 정당이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나. 발기인대회도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좀 전체적으로 새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이거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정당도 지금 언제 한동훈이 칼을 꺼낼지는 모르지만 정당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해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언론에서는 이걸 좀 안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준석 신당 안에 5만 명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 만들어 놓은 당 안에 온라인 발기인을 해갖고 가입한 사람이 5만 명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5만 명 안에 무자격자 예를 들어 뭐 다른 당에 소속이 돼 있거나 또 다른 당에서 뭐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미성년자이거나 공무원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첩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얘네가 창당 작업을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됐을 때 선관위가 나서갖고 당원 명부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하면 불법 당원을 입당시킨 현재 잘못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은 이미 당수가 성접대로 인해 가지고 날아갈 위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개신당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쯤 되면 정당법 위반을 해갖고 해산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점을 들고 나중에 너는 무슨 짓을 해서든지 간에 호남에서 긁어 오든 영남에서 긁어 오든 표를 긁어다가 나한테 상납해야 돼 라고 한동훈이한테 협박 내지는 딜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아빠 친구도 그래서 합류를 안 하고 국진당 안에 그냥 있는 거라고 지금 봐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준석이 하고 있는 저 당은 실제 저 당 존재 자체가 위성정당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지역구 공천을 포기하고 스스로가 위성정당으로 성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우리라고 못 만들겠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변신할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기조로 가는 거고요. 이낙연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파이가 더 줄어버린 거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게 되면 민주당 안에서 탈당을 할 거라고 지금 기대되고 있는 사람들 또한
도저히 지금 이낙연 따라가갖고는 공천은 물론이고, 비례로도 당을 얻을 방법이 없겠다. 의석을 얻을 방법이 없겠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당 안에 남아있다가 나중에 보궐이 생기거나 다음번 어떤 비례. 23대를 노려보거나 아니면 비례 후순위를 노려보는 등등의 다른 방식 또는 어차피 이 정권은 유한하니까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 안에 당적을 두고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낫지. 저거는 진짜 거지 텐트다. 저기 가갖고는 부패는커녕 내 돈으로 동량을 줘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더라도 낙연이랑 종민이한테는 안 간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고, 그러면 어차피 쫓겨나서 오갈 데 없을 때 정말 나가서 어디 가서 한풀이 하고 싶을 때 이걸 누가 주실 거냐? 태섭이와 상자가 저희가 그래도 좀 나아요. 에휴, 뭐가 나? 뭐가 나 도대체? 가로 열고 낙연이보다는 나아요 라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어차피 손님은 호남계밖에 없거든요. 이낙연이 호남에서 뭐 할 수나 있나 도대체? 그러니까 현재 호남에서 1%인 이낙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나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 윤석이는 나는 낙지랑 안 합쳐요. 하지만 내가 호남에서는 2당이라니까. 민주당 다음으로 우리 이준석이 자기네 개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 민주당은 못 이겨도 우리가 2당이에요. 우리 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어요. 무소속 가는 것보다 우리 쪽이 낫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완전히 김종민과 이낙연은 그냥 번외로 두고 이미 어저께 잔치상에 가갖고 이제 그 밥상 엎고 왔으니까 에이씨 갈비 어디 갔어 그러고 밥상 엎었으니까 이제 혹시라도 기어나갈 호남계 공천 못 받은 현역 의원들을 주워보려고 하는 요거를 봉투들을 계속해서 벌릴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직까지 바로 국진당에 들어가긴 좀 뻘쭘하니까 오히려 이원욱과 지금 조응천이 야 이낙연네는 배지가 하나고 우린 배지가 둘이야. 우리 쪽으로 와. 우리 쪽이 훨씬 더 유리해. 우리가 3번만 차지하잖아. 최소한 호남에서 비례 한두 개는 따낼 수 있어. 우리 쪽으로 와. 라고 되려 동업하기로 했던 종민이 낙연이를 팽식힌 상황에서 개인 영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호남에서 안 될 겁니다. 아마 보면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발표만 한 게 아니고 광주에 가서 또 시장에 갔습니다. 뭐 한동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렇게 그 시장 상인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던 사람들하고 이제 악수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뭐 이런 얘기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 걱정하지 마세요. 호남표는 걱정하지 마세요. 요런 얘기까지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보면 이재명 대통령 막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고 사람들 엄청 많고, 뭐 이재명 대표도 같이 막 손도 잡고 안아주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낙연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호남 분들한테 진짜 너무 감동적인 게 뭘 걱정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어떻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역사에서 늘 소외받던 곳인데 역설적으로 그 소외받던 곳의 분들이 가장 정치 고관여층이 되고 사실은 그들이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바꾸고 있는 정말 이렇게 맨 앞에 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댓글에도 저희 호남 사는데 호남은 분위기 이렇습니다. 막 댓글 다시잖아요. 저는 뭐 경상도 출신이긴 합니다만
되게 늘 그게 감동적이고 늘 마음 한구석에 그 호남에 대한 빚진 마음 그리고 늘 그래도 호남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말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 걱정하지 마세요. 호남표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이 말을 정말 평범한 시민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눈물겨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번 대선 패배에 있어서 호남 쪽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표가 나와서 윤석열 표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신천지나 뭐 이런 종교단체들이 움직인 조직표들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총선 때도 그와 똑같은 숫자의 표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엔 저쪽에서? 왜냐면 이준석이나 이낙연이 기대하는 게 그겁니다. 이낙연도 지금 초록 목도리 두르고 다니잖아요. 시종일관 초록색 넥타이 메고 다니잖아. 초록색 티 입고 다니잖아. 이건 이준석도 그렇지만 이준석과 이낙연 모두가 그쪽하고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심증이 들 수밖에 없는 사안인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요, 호남에서도 절대 그 표 안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거를 찍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찍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건 지역 현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표를 팔았다고 봐야 되겠죠. 조직표에 따라서 그걸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남 분들, 전남, 전주에 계신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의 성렬이 표가 그만큼 나왔다는 데 대해서 엄청 분노하고, 엄청 말하자면, 뭐 이런 말씀 좀 이상한데, 미안해하고 있다. 어쩌다 우리 호남이 이렇게 됐냐는 거지. 김대중 대통령 나왔을 때 97%, 98%를 줬던 게 전남북이었어요. 직접 투표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그만큼을 찍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그만큼의 결집도를 내지 못했던 게 있지만 지금은 민심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이거 뭐 이번에 뭐 준석이 찍어줘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 민주당이 하도 개판이니까 표 줄 수도 있지 뭐 라고 해서 안철수란 역선택도 해보고 이준석이란 역선택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호남에 계신 분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걸 믿고 이낙연이 나서서 저 이낙연입니다 라고 나오니까 바로 돌 던지고 있어. 이게 아예 전남 쪽은 가보지도 못해요, 지금, 이낙연은. 전북에 있는 데 가갖고 깔짝거리다가 전북에서도 팽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러한 민심의 분노, 위기감이 호남뿐만 아니라 충청, 경남, 경북에서도 이번에 발휘가 된다고 치면 아마도 역대급 총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변화를 느끼기 때문이죠.